제가 하고 싶은 말은 투자금 회수 언제 하실 거냐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이쁘게 해서 감성 넘치는 식당보다 5평, 10평에 배달만 하는 허름한 식당이 일도 덜 하고 돈도 더 벌 수도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보입니다. 오늘은 편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중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특히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 경험과 이야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들을 큰 성공으로 이끌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그런 일, 그 확률은 줄어들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서 숙소를 정할 건데 어떤 곳으로 정할 건가요? 에어비앤비, 리조트, 펜션, 가성비 좋은 호텔, 아니면 퀄리티 아주 좋은 5성급 호텔? 여러분들이 학생이냐, 직장인이냐, 또는 혼자 여행을 가느냐, 친구나 애인, 가족들과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확실한 것은 모두가 5성급 호텔에만 묵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말에 친구와 고깃집에 간다고 할게요. 어떤 고깃집에 가실 건가요? 고기 뷔페? 아니면 냉삼집? 아니면 고급 한우 오마카세집?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번에도 확실한 것은 퀄리티가 아주 좋고 맛도 좋고 냄새도 배지 않는 고급 한우 오마카세집만 갈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창업하시는 분들 중 소수, 그 중에도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시설과 서비스를 최고로만 하려고 하나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좋은 서비스를 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고객들은 만족할 거고 평점도 좋을 것이고 그것이 자동으로 홍보로 이끌어서 다른 고객을 유치할 겁니다. 그럼 매출도 높아지고 순수익도 높아지고 아주 좋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투자금 회수 언제 하실 거냐는 거예요. 감성 넘치는 식당보다 5평, 10평에 배달만 하는 허름한 식당이 일도 덜 하고 돈도 더 벌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음악 연습실 한 4, 50평 되는 곳을 창업을 했어요. 방음 시설을 하면 비용이 꽤 듭니다. 인테리어 비용 1억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방을 한 12개 정도로 나누고 풀로 돌리니까 매출이 한 700 정도 나오네요. 고정비를 빼면 순수익 5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1년에 6천만 원. 그러면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투자금 회수가 됩니다. 2년 6개월 안실로 돌아갔을 때 세금 또한 고려하지 않았을 때죠. 제 생각에는 너무 긴 것 같아요. 나중에 시설비를 받고 팔 수 있지 않을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철거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권리금을 받고 시설비를 받는 건 미래의 추가 수입인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확정 지어놓은 확정 수입이 아니에요. 이것은 희망회로를 돌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댄스 연습실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25평 정도 되는 댄스 연습실을 인테리어 업자한테 모두 맡겨서 턴키로 3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었어요. 잘 돌아갈 때는 순수익이 한 150만 원 정도 남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투자금 회수까지 얼마나 걸리죠? 1년 8개월 정도가 걸려요. 세금과 비수기 등을 고려하면 2년까지도 걸릴 수 있겠죠. 또는 매출이 생각보다 더 높았다고 한들 1년 6개월은 잡아야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솔직히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공간 서비스업인 렌탈 스튜디오, 연습실, 파티룸과 같은 부류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공간 서비스업은 투자금이 타 업종에 비해 적게 들고 전문성이 덜 요구되는 사업일수록 투자금 회수는 빨라야 됩니다. 왜? 투자금이 적게 들고 전문성이 덜 요구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창업을 한다고 해도 내일 모레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창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말이죠. 또한 공간 서비스업은 최대 매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30시간 빌려줄 수 없어요. 하루는 24시간이니까요. 자, 그럼 언제 투자금이 회수되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제 영상에서 매번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창업 초기 투자 비용 계산기 제대로 두들겨 봐야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 확실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 지속적으로 드는 고정 비용, 월세 및 공과금, 홍보비용, 세금까지 알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실률에 따른 매출 계산해봐야 됩니다. 잘 되었을 때, 잘 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지 가늠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확실하게 하셔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순수익이 나오는지, 그리고 손익분기점까지 얼마 정도 걸리는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투자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 다른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 이번 영상에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투자본 창업, 부업 창업을 한다는 거, 공간 서비스업을 한다는 거는 최고의 시설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함으로써 돈을 버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열심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뛰어든다는 건 매우 무모합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들을 큰 성공으로 이끌 수 없을지언정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눌러주시면 기분이 매우 좋더라고요. 그러니 꼭 챙겨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부였습니다.